인도네시아. 여느 사람 같았으면 낙원과도 같은 섬에서 귀족같이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아주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알란 칼소는 여느 사람이 아니었고 101세가 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도 한동안은 파라솔 아래 덱체어에 편안히 누워 알록달록한 음료들을 홀짝거리는 삶에 만족했다. 특히나 그의 절친이자 유일한 친구이기도 한 구제불능의 좀도둑 율리우스 연손과 함께 있을 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하지만 늙은 율리우스와 그보다 훨씬 더 늙은 알란은 스웨덴에서 가져온 트렁크에 있는 돈다발을 곳간 빼먹듯 꺼내 쓰면서 빈둥거리는 삶에 인해 진력이 나버렸다. 빈둥거리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니었지만 문제는 이게 너무 지루하다는 점이었다. 율리우스는 알란과 함께 낚싯대를 들고 앞 가판에 앉아 있을 생각으로 선원들까지 포함된 45m짜리 요트 한 척을 빌렸다. 만일 그들이 낚시질이나 생선구이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면 멋진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요트 유람은 그들이 해변에서 지겹도록 배운 것을 바다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 즉 무의도식을 말이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알란이 손을 써서 해리 벨라폰테를 미국에서부터 날아오게 하여 율리우스의 생일날에 돈은 넘쳐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음에 대하여 노래 3곡을 부르게 했다. 해리는 계약에 포함된 일정은 아니었지만 저녁 때까지 남아서 식사도 함께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일상에서 벗어난 유쾌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었다. 알란은 초청 가수로 벨라폰테를 택한 것은 율리우스가 요즘 젊은이들의 신식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율리우스는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이 아티스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더 이상 젊은 가수가 아니라는 점을 굳이 지적하진 않았다. 물론 알란에 비하면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세계적 대스타가 발리를 다녀간 일은 이곳의 무미건조한 삶에 약간의 색채를 더한 작은 일화에 불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알란과 율리우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스타가 부른 노래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가져온 그리고 떠나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시족 눈을 떼지 못하던 정체불명의 시커먼 물체 때문이었다. 그것은 사각형의 검은색 판때기로 한쪽 면에는 반쯤 베어먹은 사과가 그려져 있고 반대쪽 면에는 건드리기만 하면 불이 환히 들어오는 화면이 있었다. 해리는 그것을 한없이 만지작거렸다. 이따금 뭐라고 투덜거리기도 하다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다가 또다시 투덜거려 가면서 말이다. 알란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끼어드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 내 비록 당신 일을 염탐하고 싶은 생각은 없소만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물어봐도 되겠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요? 해리 벨라폰테는 알란이 여태껏 한 번도 태블릿을 구경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기꺼이 시범을 보여주었다. 이 장치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이미 일어난 일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도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단다. 어떤 부분을 건드리니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미지와 비디오가 줄줄이 나타났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까지 나타났다. 또 어떤 아이콘을 누르니 음악이 흘러나왔다. 또 다른 아이콘을 누르니 시커먼 판때기가 이번에는 말까지 하는 거였다. 목소리로 보아하니 여자인 듯 했다. 이름이 실이라던가 뭐라던가. 아침 식사를 마친 벨라폰테는 여행 가방과 그 시커먼 판때기를 챙겨서 공항으로 향했다. 알란과 율리우스와 호텔 매니저는 떠나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알란은 매니저에게 몸을 돌려 해리
벨라폰테의 것과 같은 판때기를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의 다양한 내용물은 100세 노인을 아주 재미있게 해주었는데 살면서 이런 일은 결코 흔치 않다. 매니저는 호텔 서비스를 주제로 한 자카르타의 컨퍼런스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거기서 그는 호텔인의 임무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해주는 것이라고 배웠다. 더욱이 칼손 씨와 윤손 씨는 발리 관광업 역사상 최고의 고객들이었다. 따라서 매니저가 당장 다음날 칼손에게 태블릿을 구해다 준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휴대폰까지 한 대 가져다 주었다. 알라는 매니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이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까마득한 옛날, 그러니까 최선 50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물론 율리우스는 예외였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알란의 전화에 응답할 휴대폰이 없었다. 그러나 해결책이 하나 있었다. 자, 이건 자네에게 줄게. 알란이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이건 매니저에게 받은 선물이야. 한데 난 자네밖에는 전화할 사람이 없고 또 자네는 나한테 응답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율리우스는 그의 관대함에 감사를 표했지만 그들이 이번에는 정반대의 이유로 여전히 서로 연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수하게나. 알란이 충고했다. 꽤 비싼 놈인 모양이야. 전화기를 벽에다가 딱 붙여놓았던 옛날이 좋았는데 말이야. 그걸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릴 염려가 없었거든. 검은색 태블릿은 알란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되었다. 그걸 가지고 노는 비용은 완전히 공짜였으니 매니저의 부탁을 받은 덴파사르 컴퓨터 가게 직원들이 태블릿과 휴대폰을 세팅하면서 온갖 부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심카드를 호텔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놓았는데 그 결과 호텔 전화 요금이 2배로 증가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100세 노인은 이 신기한 물건의 사용법을 금세 터득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간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불이 나게 그것을 켜곤 했다. 그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것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깨알 같은 사건들이었다. 예를 들면 나폴리오 의사와 간호사 100여 명이 모두가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게끔 사이좋게 돌아가면서 출근부에 대리 서명을 해줬단다. 또 루마니아 정치가들이 부패 혐의로 너무 많이 구속되는 바람에 그 나라 교도소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버렸단다. 하여 아직 자유의 몸인 그들의 동료들이 해결책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것은 새 교도소를 지을 필요가 없게끔 아예 부패를 합법화해버리는 것이었단다. 알란과 율리우스의 아침 습관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이전에 알란은 벽을 통해 들리는 친구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 곧 투덜대며 아침 식사를 했었다. 지금도 여기까지는 전과 동일했지만 여기에다 알란은 자신이 태블릿에서 읽은 것들을 얘기해 주는 시간을 추가했다. 처음에 율리우스는 이 짤막한 뉴스 업데이트 시간을 좋아했는데 무엇보다도 대화의 초점이 자신의 시끄러운 잠버릇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루마니아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너무나 괜찮게 느껴졌다. 세상에 그런 사회에 살면 좀도둑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알란은 곧바로 그를 환상에서 깨어나게 했다. 도둑질이 합법화되면 그것은 더 이상 도둑질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발리를 떠나 기꺼이 부큐레슈티에 정착할 의향이 있던 율리우스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알란은 그곳 주민들이 정치가와 공무원의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루마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철학이 같지 않았다. 도둑질한 사람은 직함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그리고 교도소에 자리가 남아있건 남아있지 않던 간에 반드시 철창에 갇혀야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발리 호텔에서의 아침 식사 중에 이곳 생활이 너무나도 무료해졌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서 살면 좋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일이 갈수록 잦아졌다. 북극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20도나 높다는 소식이 톱 뉴스로 뜬 어느 날 아침, 알란은 친구에게 그곳에 가서 살면 어떻겠냐는 인간을 물었다. 튀긴 국수를 입안 가득히 쑤셔 넣은 율리우스는 아주 정성껏 씹어 꿀꺽 삼킨 후에 대답했다. 글쎄, 내가 생각하기에 북극은 별로일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그곳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니 말이에요. 율리우스는 발이 조금만 젖어도 감기에 걸리는 체질이었다. 게다가 거기엔 북극곰들이 있지 않은가. 녀석들은 태어날 때부터 잔뜩 골이 나 있다는 것. 이게 율리우스가 그들에 대해 아는 전부였다. 발리의 뱀들은 적어도 사람을 무서워할 줄은 안다. 알란이 생각하기에 발밑에 빙판이 녹아내리고 있다면 곰들이 골이 나 있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녀석들은 서둘러 육지를 찾아야 할 거였다.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곳 말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또다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새로 대통령이 된 친구는 아무나 자기네 국경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율리우스에게 해 주었던가? 물론 율리우스도 새 대통령 얘기를 들었다. 이름이 트럼프라고 했죠, 아마? 맞아. 북극곰들은 비록 색깔이 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그래, 녀석들이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군. 알란의 검은색 태블릿이 제공하는 뉴스의 특징은 큰 사건들과 작은 일화들이 섞여 있다는 점이었다. 애석하게도 대부분은 큰 사건들이었다. 알란은 주로 깨알처럼 흥미로운 작은 일화들을 찾아 읽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큰 사건들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란 불가능했다. 알란은 지난 100년을 살아오면서 세상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그의 새 장난감은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세상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쓴 것이 참으로 옳은 결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플랜의 폭약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려봤다. 당시 직원들 중 절반은 여가 시간이면 공산혁명을 꿈꾸었고 나머지 절반은 중국과 일본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열을 올렸다. 황화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황인종의 세계가 백인종의 것을 삼켜버릴 거라는 시나리오에 입각한 갖가지 소설이며 책자들에 의해 커지고 있었다. 알란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갈색 셔츠들이 갈색을 모든 색깔들 중에서 가장 추악한 색깔로 만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그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그 다음에 군중을 끌어모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그랬다. 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어떤 것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갈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었다. 세계 평화, 꽃 그림으로 장식된 폭스바겐 미니버스, 그리고 대마초가 유행했다.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는 시대였다. 하지만 알란만은 예외로 그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 자신의 고양이만 빼고 말이다. 이는 그가 세상에 대해 특별히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꽃바람 부는 시절은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 각자의 나라에서 권좌에 오를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성공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러시아인들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위협이 될 만한 다른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레이건이 우주 공간에서 미사일을 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소련 공산주의를 끝내버렸을 때 모두에게 온종일 줄임배를 움켜쥐고 있어야 하는 인류의 절반과 더 이상 내려가야 할 갱도가 없는 영국 광부 몇 명만 빼놓고 아주 평온하고도 즐거운 시절이 시작되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철학,
이제는 필요 이상으로 이웃을 보살필 필요가 없고 그들을 용인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였다. 그리고 한 번 더 변화의 바람이 일 때까지 모두가 그렇게 했다. 조금은 예상 밖의 일이라 할 수 있겠는데 갈색 셔츠가 슬그머니 돌아왔다. 이번에는 독일을 통해서가 아니었다. 독일은 갈색 이데올로기가 부활한 첫 번째 나라가 아니었다. 두 번째 나라도 아니었다. 갈색 셔츠는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부활했다. 미국은 이러한 부활을 선도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당선된 그들의 대통령 덕분에 금세 가장 주목할 만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의 속이 얼마나 갈색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그의 태도가 매일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자기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외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우리 모두가 누려야 마땅한 서구 백인의 삶을 위협하는 외부 요소를 적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다. 알라는 검은색 태블릿을 순수한 오락거리로 여기고 싶었지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보다 넓은 맥락으로 인해 마음이 심란해졌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게 그리 쉽지가 않았다. 그는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봤다. 적어도 하루는 그것 없이 지내보려 했다. 아니, 하루 정도 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세상사에 대해 그 누구보다 무관심했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염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에이 빌어먹을 그가 혼자서 한탄했다. 아니 무슨 일이유? 율리우스가 놀라며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야. 에이 빌어먹을? 그래.